안녕하세요, 여러분.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과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입니다. 한강 유람선은 여의도를 출발해서 잠실까지 갔다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옵니다. 62명의 학생들이 탄 유람선이 잠실에 도착해서 27명이 내리고 12명이 탔습니다. 유람선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지금 유람선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해보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처음 62명에서 잠실에 내린 27명을 빼주고 그다음에 다시 탄 12명을 더해주면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62에서 27을 계산한 후에 11을 더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62에서 27을 빼주고 그 값에서 12를 더해주면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62에서 27을 뺀다면 예전에 배웠던 받아내림을 해서 10에서 2를 더해주고 7을 뺀 5, 5에서 2를 뺀 3을 해서 62 빼기 27이 3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5 더하기 12를 해서 7, 4 해서 47, 35 더하기 12가 4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유람선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47명인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이번에는 지영이는 문구점에서 3,200원짜리 색연필 한 세트와 600원짜리 지우개를 사고 5,000원을 냈습니다. 얼마의 거스름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색연필과 지우개를 살 때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지 구하는 식은 3,200원 더하기 600원입니다. 색연필 한 세트 3,200원, 지우개 600원. 이 두 개를 샀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형이가 받을 거스름돈이 과연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 더하기 600을 계산한 후에 지영이가 낸 5,000원에서 이 두 가격을 빼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식을 보시면 괄호 안에 3,200 더하기 600으로 지영이가 산 색연필 가격과 지우개 가격이 합해진 가격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0원에서 이 가격을 빼주면 거스름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계산을 해본다면 3,200 더하기 600은 2 더하기 6은 8, 3, 3,800원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00원에서 3,800원을 빼준다면 0에서 8을 뺄 수 없으니까 5에서 받아내림을 해서 10에서 8을 빼주면 2, 4에서 3을 빼면 1. 그래서 1,2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가 받아야 되는 거스름돈은 1,200원입니다. 이번에는 두 식을 비교하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식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숫자가 같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이지만 오른쪽 식에는 괄호가 있고 왼쪽 식에는 괄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왼쪽부터 43에서 7을 뺀다면 3에서 7을 뺄 수 없으므로 10에서 3을 더해주고 7을 뺍니다. 그러면 6,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 43 빼기 7은 36이 됩니다. 그 다음에 36에다가 5를 더하면 그렇죠? 4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1.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1번이 7 더하기 5이기 때문에 1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렇죠. 43에서 12를 빼준다면 1, 3 해서 3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31입니다. 결국 같은 숫자, 같은 기호를 사용하였지만 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잘 찾아보시고요.
계산 순서에 항상 유의해서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만들기 체험하는 베이커리 공방에는 32명이 있습니다. 4명씩 한 모둠이 되어 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 모둠에 생크림 5통을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생크림은 모두 몇 통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몇 모둠이 있는지 구하는 식은 그렇죠. 베이커리 공방에 32명이 있고 4명씩 한 모둠이 되므로 32 나누기 4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위해 필요한 생크림이 몇 통이 필요한지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모둠당 5통씩 필요하니까 32 나누기 4에 곱하기 5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32 나누기 4는 어떤 것을 의미했죠? 그렇죠. 32 나누기 4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둠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둠의 숫자에다가 5통이 필요하니까 곱하기 5를 해서 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식을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나누기와 곱셈이 있을 때도 나누기 곱하기 앞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누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나누기부터 계산을 해준다면 32 나누기 4는 그렇죠. 8이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5는 40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생크림은 모두 40통입니다. 이번에는 케이크 위에는 과일 토핑을 3개씩 4줄로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60개의 과일 토핑으로 케이크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케이크 하나를 만들 때 필요한 과일 토핑 몇 개가 필요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문제에서 과일 토핑을 3개씩 4줄로 장식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3 곱하기 4를 통해서 한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토핑 숫자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몇 개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60개의 과일 토핑으로 몇 개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60 나누기 괄호 치고 3 곱하기 4 괄호 닫고 는 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3 곱하기 4는 어떤 숫자를 의미했나요? 그렇죠. 위에서 구했듯이 한 케이크 위에 들어가는 과일 토핑의 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일 토핑에서 한 개의 케이크를 만드는데 필요한 과일 토핑으로 나누어 준다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써본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4는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60 나누기 12는 5가 되므로 케이크 하나에 필요한 토핑의 개수를 구한 후 60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개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식을 비교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그렇죠. 숫자가 같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이지만 오른쪽 식에는 괄호가 있고 왼쪽에는 괄호가 없는 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한번 왼쪽 거부터 함께 계산을 해본다면 56 나누기 7 얼마일까요? 그렇죠. 8입니다. 8 곱하기 4는 32겠죠. 그래서 왼쪽은 32. 그 다음에 오른쪽은 괄호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7 곱하기 4는 28. 그 다음에 56 나누기 28을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봅시다. 28 곱하기 2는 16, 2 곱하기 2는 4니까 1을 더해서 5, 56이 되네요. 56 나누기 28을 구할 때 나눗셈이 어렵기 때문에 곱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56 나누기 28은 정답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 왼쪽과 오른쪽 같은 숫자와 기호를 이용했지만 괄호에 따라서 계산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답이 32와 2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2번 영상을 통해서 1단원 학습을 계속 진행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